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한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페이팔에 대한 추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팔의 주가 동향을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의 주가는 2021년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핀트레스트를 인수한다는 기사와 함께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졌으며, 거기서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땅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3분기 발표와 함께 페이팔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페이팔의 2021년 3분기 매출액은 이렇게 6.18 빌리언 달러로 컨센서스였던 6.23 빌리언 달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게다가 2021년 2분기 매출액인 6.24 빌리언 달러보다도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출액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정해놓은 가이던스를 2011년 3분기에 만족시켜주지 못한 부분도 주가의 큰 하락 원인이었지만, 페이팔의 미래 가이던스 하향 조절 또한 하락의 큰 원인이었는데요. 시장은 페이팔이 2011년 4분기에 약 이렇게 7.24 빌리언 달러 정도를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페이팔은 2011년 4분기의 매출액으로 6.85 빌리언 달러에서 6.95 빌리언 달러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실적이라는 것은 원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들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페이팔의 좋지 않은 실적이 이렇게 주가에 크게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에 큰 수익을 버냐 마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과거 10월 24일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제가 페이팔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페이팔의 P 멀티플, PS 멀티플, 그리고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여전히 페이팔은 고평가 위치에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시다시피 페이팔은 240.4달러에 위치해 있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2024년까지 프리 캐시플로우의 흐름을 산출을 하고 현금과 부채를 넣었을 때 페이팔의 적정가는 192.99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약 25% 정도 고평가였던 셈이죠. 그럼 매출액 가이던스가 하락한 지금은 어떨까요? 매출액 가이던스가 하락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페이팔의 적정가는 184.81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험하셨다시피 매번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특정 기업의 매출액 전망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이팔이 이 가격으로 하락할 때까지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페이팔이 미래 2011년 4분기 실적을 잘 내준다면 페이팔의 적정가는 다시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은 제 DCF 밸류에이션은 과거 페이팔의 매출액 성장률을 평균 잡아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산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8.3달러가 적정주가 대비해서 약 1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 25% 정도의 차이가 났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갭이며, 설사 지금 샀다가 여기서 13%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정말 저평가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가 저평가인지를 알면은 대응에 있어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덜 위험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페이팔이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페이팔이 미래에도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페이팔이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페이팔의 주가는 다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저희들은 왜 페이팔이 2021년 3분기에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냐를 알아봐야 합니다. 페이팔의 2021년 3분기 매출액은 애널리스트들이 산출한 가이던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으며, 성장률 또한 이렇게 낮아진 가이던스와 함께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이팔은 핀테크의 대장주로서 코로나의 수혜주였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2020년 4분까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었죠. 코로나 이전만 해도 페이팔은 2018년 3분기 이후로 이렇게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ear over year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코로나와 함께 2020년 2분기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22.21%, 2020년 3분기에는 24.69%, 그리고 2020년 4분기에는 23.28%, 2021년 1분기는 30.64%로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안정적으로 컨트롤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이러한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려면은 코로나 시절에 매우 좋은 매출을 보여줬던 때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만 20% 이상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출액 성장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던 2020년 성장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이제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베이가 페이팔 대신에 Airbnb라는 기업이 서비스로 메인 결제 시스템을 바꾼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3분기 재무제표의 내용에는 이베이가 2021년 동안은 매출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며 2022년으로 갈수록 그 악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베이가 페이팔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출 성장률에 타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베이의 탈퇴로 인한 영향을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요. 페이팔의 가입자 성장률을 가리키는 이 파란색 선과 통용되는 총 달러 금액인 이 gross dollar volume인 이 오렌지 색깔은 그래도 현상 유지 및 우상향의 기울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거래수를 가리키는 이 초록 색깔 선은 기울기가 약간은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베이가 페이팔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래에도 끼칠 것이냐는 것입니다. 2018년 3분기를 시작으로 이베이가 페이팔을 통해서 오가는 전체 달러의 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2018년 3분기에는 이베이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달러의 양이 11% 정도를 차지했다면은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적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페이팔이 이베이의 영향권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으며, 아까 페이팔의 재무제표의 한 구절에서도 보셨듯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2022년쯤에는 이베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페이팔은 이베이와 작별 인사를 하는 대신에 다른 고객들을 페이팔의 결제 시스템에 유치함으로써 더 큰 시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페이팔은 이렇게 아마존, 월마트, 그리고 고펀미와 같은 기업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시스템에서는 바렐로, 필립 66,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에서 페이팔의 QR코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그랬냐라고 물어보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페이팔은 2002년쯤에 이베이로부터 인수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5년쯤에 스핀오프로 이베이와 페이팔은 분사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페이팔과 이베이는 서로의 경쟁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페이팔 and eBay will be free to pursue partnerships with each other's competitors 라고 적혀있죠. 과거 페이팔이 이베이 밑에 있었을 때는 이베이와 아마존이 경쟁사였기 때문에 페이팔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었으나, 이제 서로 갈라섰기 때문에 이베이의 경쟁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베이의 영향권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면서 페이팔은 이제 다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요. 페이팔이 가질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또한 커질 것이기에 페이팔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페이팔을 팔로우업 분석해보았습니다. $200 초반까지 떨어진 페이팔은 이제 적정 주가 영역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베이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페이팔이 타사와 함께하는 공격적인 파트너십과 함께 2022년쯤에는 이베이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페이팔의 적정주가 단계에서 혹시라도 주가가 약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 5에서 10%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신다면 장기로 봤을 때 좋은 수익 리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페이팔의 벤모 그리고 슈퍼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